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메타가 어떻게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AI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25조 달러 규모의 돌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메타 플랫폼스가 어떻게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AI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전략과 그 성공 비결을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엔비디아에 집중되었지만 메타 역시 AI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348% 상승했으며 이는 FAANG 그룹 중에서도 두드러진 결과입니다. 특히 2022년 말 메타의 주가가 최저점을 찍은 시기부터 본다면 그 성장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메타는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후 미터 플랫폼즈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틱톡과의 경쟁, 애플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애플의 변화는 메타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메타는 기업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했고 그해의 성장률은 2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메타가 추진하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프로젝트 역시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이후 메타의 주가는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은 주로 비용 절감과 AI 혁신 덕분이었습니다. 2023년은 메타에게 효율성의 해라고 불릴 만큼 마크 주커버그는 과감한 비용 절감 전략을 펼쳤습니다.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자본 지출을 13% 감소시키며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메타가 주가를 560% 이상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죠. AI 혁신이 큰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메타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회사와 달리 자사의 AI 모델인 라머 언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메타의 AI 모델을 개선할 수 있었고 메타는 빠르게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터 AI는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 모델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3년 8월 미터 AI의 주간 활성 사용자는 1억 8,500만 명에 달했으며 오펀AI의 챗GPT 사용자 수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처럼 AI 챗봇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메타 수익의 98%가 광고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AI와 광고를 결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AI 도구를 통한 수익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메타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규모로 구매하며 AI 인프라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AI 모델과 서비스를 구축할 재능,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메타는 초기의 정체성 위기와 여러 도전에 직면했지만 비용 절감과 AI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 발표에서는 주당 수익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는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과연 메타는 앞으로도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메타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중국의 자본 유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미술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본 토피 현상, 그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국인들은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인이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환을 반출할 수 없도록 엄격한 자본 통제를 하고 있죠. 이 제한을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백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1년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자산 규모는 무려 2,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했던 자본 유출보다 더 큰 규모로 중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 현상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암호화폐, 미술품을 이용한 자산 이동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해외로 운반하여 현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미술품을 홍콩에서 경매에 내놓아
그 수익을 외국 통화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지만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에 허울만 있는 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를 통해 중국 내 자산을 빼돌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경찰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사람들을 체포했고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해 벌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산 유출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향후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감소,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중국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 후반에 3%대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붕괴로 인해 약 18조 달러 규모의 가계 자산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아 해외로 자산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본 도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